녹음이 안 되고 있었네요.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술 한잔하고 반잔씩 마실게요. 안녕하세요, 승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같이 한잔해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진짜 같이 한잔해요 영상은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먹방 유튜브 아니고요, ASMR 유튜브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맛있는 차나 음료나 뭐 술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같이 이렇게 떠드는 그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상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이제 주제는 저의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이야기를 떠들어 볼 건데, 안주를 마침 또 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소주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3일 전에 입술 필러를 맞아가지고 소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소주를 안 먹겠어요. 선생님이 이틀만 피하라고 했으니까 3일째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가 지금 좀 전에 녹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한 잔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치회 한번 먹고 시작할게요. 참치. 먹방 찍는 거 같네 진짜. 참치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에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무튼 오늘은 저의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일단 지금 공무원은 아니고요. 오늘은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했던 계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취업했을 때의 그 일까지를 이제 함축시켜서 아마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회계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회계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회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회계 쪽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증권사를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증권에 재미를 붙여서 증권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동아리 부회장도 하고 막 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물에 휩쓸리듯이 그 분야를 하긴 했지만 내가 이제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신이 없었어요. 재미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은행권을 준비할까 하다가 어쩌다 이제 금융 강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 강사를 막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사 시급이 1시간에 7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없던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급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알바를 해서 1시간에 7만 원을 벌겠어요. 물론 뭐 그걸 강의를 뭐 10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소득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웬만한 주말 알바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 관련한 금융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조금 하던 와중에 너무 재미가 붙어버려가지고 내가 강사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일 쪽으로 막 나가보다가 이 직업은 너무 불안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직업을 내가 이제 오래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안정적인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든 거예요. 저는 공무원 할 생각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공무원이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랐어요. 공무원 그 직렬 중에 세무 직렬이 있었고, 세무는 내 전공이고,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거 하면서 안정적이고, 이거 진짜 개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뜬금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대학교 4학년 2학기 시작될 쯤에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집에서 한 잔 마셔줘야 될 것 같죠? 짠해요. 처음에는 되게 시험을 쉽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했을 당시에는 국어, 영어, 국사, 그 다음에 이제 세법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다섯 과목이었나 네 과목이었나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국어는 제가 원래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뭐 그럼 대충 공부해도 발라버릴 것 같고 진짜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도 국어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는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국사는 내가 좋아하고, 세법은 뭐 전공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네 과목 중에 두 과목만 하면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시작을 하게 됐죠. 저희 아빠한테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볼까 한다, 조금 밀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빠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너가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4학년 2학기 때 일이에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약간 학교 다니면서 술렁술렁 이렇게 시험에 대한 감 잡는 정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가볍게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처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던 과목들은 잘 나왔었고 뭐 영어랑 국사는 처참했죠. 이제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힘든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중에 하나는 저는 영어를 원래 못해요. 수능도 영어를 이제 잘하지 못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합격할 만한 수준의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더 문제는 영어보다 국사였어요. 저 진짜 국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밤마다 막 그 강의 들으면서 혼자 막 국뽕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막 조상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감동받고 울고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역사를 내가 이제 내 자식한테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난 진짜 억울한 게 물론 내가 못해서겠지. 근데 시험만 보면은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또 출제 요령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했었을 당시에는 일단 뭐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은 문제 세 종이 한 업적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의 업적이다. 다음에 이제 문제를 그 안에 보기 내용을 보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맞춰라 라는 식인데 이게 이제 그 대왕이 했던 업적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 있던 문화, 뭐 사회, 경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만약 16세기 그 이제 문제가 나왔던 사람이 16세기였으면 16세기에 있던 문화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알아.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했던 건가? 이 시기에 있던 건가? 이런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 개념이 너무 약했던 거죠. 술 한 잔 마셔야겠어. 그래서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국사 성적이 되게 바닥이 났어요. 너무 난 깜짝 놀랐어요. 영어보다 국사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어. 어떡해? 그래도 이제 계속 진행을 했죠. 어쨌든 저는 합격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년 조금 넘게 했던 거예요. 4학년 2학기부터 준비했던 거니까 2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두 번째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친구들이었어요.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인지 나는 몰랐네.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컸어요. 제 유튜브를 이제 블로그 시절부터 쭉 보시던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포스팅을 어느 순간은 이 친구들을 안 올리고 어느 순간 또 이 친구도 안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요거와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친구들인데 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인간관계가 진짜 많이 걸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시 아니고서 모든 수험생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친구들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수험 생활이거든요. 제일 힘든 게 이들이랑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전혀 공감대가 없어요. 나는 뭐 맨날 똑같죠. 공부하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뭐해 공부해 뭐해 공부해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없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섭섭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에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가끔 아빠한테 받는 용돈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용돈을 주셨다 아니면 어떤 식의 용돈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이랬을 때 돈을 어디에 쓸 것 같으세요? 친구들한테 쓸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한테 당연히 저한테 베푼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돈이 없지만 염치까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된다고 약간 생각하는 편이라 당연히 돈을 남자친구한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사촌 언니예요. 사촌 언니는 저를 만나고 싶으면 저를 이제 데리러 왔어요. 차로 데리러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같이 놀다가 일단 그 스케줄 자체도 저한테 다 맞춰줬고 언니가 이제 그렇게 해줬고 저 언니가 다시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생활의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또 돈 생기면 사촌 언니랑 남자친구한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놀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은 다른 친구들이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잘 만나면서 우리랑은 안 만나? 이러면서 되게 서운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사정을 모르고 SNS로만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나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저의 조금 여유로운 스케줄이 있을 때 진짜 맞춰주면서 저를 만나러 와준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막 쪼개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공부가 제일 우선이었고, 그리고 일단 제일 첫 번째 큰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어. 여러분, 뭐 돈이 없으면 뭐 사고 싶은 거 못 사 이게 아니라요. 버스비가 없어요. 용돈에서 버스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쓰고 나면 진짜 없단 말이에요. 용돈이 뭐 30, 40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근데 구구절절 나 돈 없어서 못 나가 뭐 이런 말 하기도 조금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굳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로 이제 오해가 쌓였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제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말 안 해도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랬어요. 또 저는 그러면 이제 받았으니까 돈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 베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많이 멀어졌어요. 싸운 적도 진짜 많았고, 네. 아예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때 당시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페이스북이었지만, 아예 뭐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나는 유일한 탈출구 같은 게 그런 거였는데, 내가 왜 얘네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내가 최우선인 거야. 나는 합격이랑 공부밖에 없어. 그리고 나한테 시간 써주고 돈 써주는 사람들에 대한 되갚음? 이런 거밖에 없는데 먼저 뭘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뭘 요구하니까 되게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상황상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걔네한테 내가 처한 상황을 약간 이해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고 사촌 언니는 사촌 언니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이잖아요. 남들은 남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좀 미안해요. 약간 제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나 돈 없어서 못 나가 너가 사줄 거야? 뭐 이런 얘기 못 하니까 일단 짠하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뭐 그 일로 인해서 그 중에 있던 친구들이랑은 뭐 한 2년 정도 연락 안 했던 친구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슬펐던 거는 나 혼자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공부밖에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뭐가 외롭냐 하시면 좀 그렇겠지만 이게 막 공부가 맨날 컨디션이 좋아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맨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저는 뭐 실패했겠지만 아무튼 되게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하는 것도 부럽고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SNS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핸드폰 없애고 열심히 진짜 공부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합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주위에는 회계사, 뭐 세무사, 공무원 이런 친구들 되게 많고 합격했던 친구도 있고 지금 합격 못하고 다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계속 준비 중인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합격할 것 같더라고요.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쟤처럼 해야지 합격하는구나. 나는 합격 못할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세 번째는 주위의 압박이었어요. 압박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주위에서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말들을 좀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아직 보지도 않았어. 시험이 좀 나왔어. 근데 이제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그러면 이제 일정을 아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합격했니? 이러면서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보기 전부터 합격했니? 이러면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또 잘 봤더니? 뭐 이러면서 전화 오고 그런 말 자체가 솔직히 좀 그랬고 아니 합격했으면 알아서 전화를 했겠지. 합격을 안 했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화가 나네. 진짜 뭐 평소에 안부를 묻지도 않으면서 괜히 뭐 관심 엄청 많았잖아. 전화하는 거 진짜 짜증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공부만으로도 뭐 대인관계로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저한테는 진짜 짜증났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저랑 제일 막 친했던 친구들의 뒷담화? 뒷담화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돌려 알게 된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뒷담화 내용이 승인이 아빠 불쌍하다, 아직도 뭐 뒷바라지 하느라고 불쌍하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쟤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뭐 그 친구들이랑은 지금 연락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연락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도 여러 일들이 겹쳐서, 이 이제 시험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겹쳐서 연락을 안 하는데, 그때 느낀 거는, 아, 나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 진짜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뭐 시험을 합격하든 떨어지든 부담을 안 주고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상처가 됐었고, 뭐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성적도 안 오르는데 주위에서는 뭐라고 하고,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지고, 외롭고, 되게 혼자서 많이 울었던 적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핸드폰 보면서도 울고.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아무튼 저는 딱 이제 2년을 준비를 하고, 국사랑 이제 영어 성적이 도저히 안 오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거 해봤자 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점점 이제 나태해지는 것도 느껴졌고, 주위에서 보니까 딱 진짜 2년 안에 붙어야지만 다 이제 붙는 거고, 그 외에 좀 더 어려운 시험은 한 3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2년 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27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뭐 공부해왔던 거는 아깝지만, 내가 남은 시간을 더 투자해봤자 안 되고, 약간 이거는 내 고집으로 붙잡고 있어봤자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딱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는 좀 놀았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그쯤 놀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숨만 쉬고 누워있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험 준비하던 그 패턴이 있으니까 아침에 7시, 6시쯤 일어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해 뜨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또 가만히 있다가 숨만 쉬었어요. 진짜 세상이 먼지가 되겠다 막 이런 심정으로 계속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원래 집순이라서 집에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준비했던 자격증들은 다 증거사 자격증이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지금 와서 쓸모가 없겠다 싶었고,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땄던 자격증이 한 3개, 4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게 전산회계 1급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2급이었나? 2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산회계 1급이랑 세무회계 2급, 뭐 그리고 또 뭐였지? 전산세무 2급도 따고,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을 진짜 한 번에 쭉 땄어요. 한 3달 안에 자격증을 진짜 많이 취득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회계 자격증은요, 이력서에 이제 쓰잖아요. 그럼 자격증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조금 경력이 있다 싶으면은 많이 뽑아가는데, 경력이 없잖아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은 그마저도 안 돼요. 아니면 회계를 전공했거나, 미친 듯이 자격증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면접 보러 다니면서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주요 단골 질문. 2년 동안 뭐 했어요? 이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뭐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공백 기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공백 기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는지 궁금하잖아. 근데 나의 공백 기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당당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내가 당당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랬구나 하고 마는데,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저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막 이러면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이력서나 이런 걸 많이 검토해서 1차 면접을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면접은 아니지만 이력서에서 이제 서류 전형을 이제 검토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되게 쭈뼛쭈뼛. 그래서 아무튼 회사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이제 경력 2년 정도 쌓아가지고 이번 회사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회사 생활 잘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회사로 옮기면서 제가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서 3개월 정도 쉬었어요. 3개월 좀 이상 쉬는 것 같아. 그때 뭐 퇴직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쉬었나? 그때도 또 진짜 오만장으로 놀았죠. 완전 맨날 막 숨쉬고 누워있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
한잔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하고 저의 지금의 이제 직장 생활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엄청 영상이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주저주저 떠들었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막 이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약간 쏟아내고 나니까 이만한 느낌? 그래도 이제 같이 뭔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약간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저는 나름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덧붙이자면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살짝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 나만 궁금한가? 후회는 안 했어요. 그냥 취업하고 돈 버니까 좋더라고요. 통장에 돈 꽂히는 것도 좋고, 내가 진짜 공무원 시험비를 왜 해가지고 이걸 돈도 못 벌고 진작에 이거 돈을 모았으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을 저금한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준비했던 거는 후회를 안 하고 오히려 취업 늦게 한 거 후회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국어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 시험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은 약간 맞춤법 위주의 시험 되게 많아요. 제가 맞춤법 중이거든요. 맞춤법 틀린 사람 진짜 싫어해요. 그 맞춤법 공부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좀 더 만렙의 맞춤법 중이 될 수 있었고, 솔직히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것 중에 뭐 영어, 국사, 세법 다 기억 안 나는데 국어 공부했던 거는 진짜 얻어걸릴만 하고, 그 시절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성숙해졌고 사람 보는 눈이 생겼고 그런 걸로는 인생 경험했다라고 생각해요. 2년의 시간이 조금 길었긴 했지만 시험 준비를 했던 거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합격했으면 요즘 느끼는 건데 저는 진짜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합격을 안 하길 잘했던 것 같아. 이게 성향이 맞는 분들은 괜찮지만 저같이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칼퇴 못하게 하고 왜 내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에게는 공무원 진짜 비추더라고요. 제 이제 주위에 공무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 보면은 나 진짜 공무원 했으면 어쩔 뻔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되게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안 어기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수련회에서 꼼수 안 부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전데 그래도 공무원을 했으면 지금 같은 성격으로는 못 버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들이받고 나왔거나 아마 들이받아서 왕따가 됐겠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그런 행정기관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뭐 자기 기분 따라서 좋을 때는 뭐 엄청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은 종이 집어 던지면서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진짜 많고, 그 외에도 새벽에 불려 나간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 좋은 점도 많겠지만 저는 이 안 좋은 점을 극복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약간 안정적인 거 그리고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었고, 결론적으로는 포기해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런 케이스지만 만약에 이제 목표가 공무원이었고 꾸준히 이제 그걸 하고 싶었다면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공무원 준비했다가 이렇게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한 거야. 떨어졌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거는 떨어지고 말발이고 간에 난 안 할 거야. 제 주위에 떨어진 친구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친구는 공무원 준비 아니고 다른 시험인데 진짜 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가끔 이제 합격한 친구들 연봉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공무원 말고 다른 친구들 보면은 내가 진짜 옛날에 그 시험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못할 것 같아. 나의 깜냥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시험을 포기했다고 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멍청한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고 뭐 내가 다른 길로 가서 더 행복했으면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뭐 실패했다, 포기했다, 뭐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거 했다고 뭐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무슨 실패는 실패요? 모르겠어요. 제가 실패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배가 불러와가지고 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한잔해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도 햇살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일상에서 만나요. 안녕.